그럼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딥러닝 기업 연계 프로젝트 논문 데이터 QA 태스크 LLM 솔루션 개발의 발표를 맡은 팀 딥다이브의 구본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희는 딥러닝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총 7가지의 목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프로젝트 주제부터 7번 프로젝트를 마치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봄젠이라는 회사에서 한국 딥러닝에 의뢰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봄젠은 성매개 감염병 분자 진단 개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논문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품 개발에 참고해야 하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일일이 읽어보고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찾아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논문 PDF 파일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QA 태스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네, 간단하게 QA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A 태스크란 퀘스천 앤서링의 약자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에 질문과 내용을 함께 인풋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LLM 모델에서 그에 대한 아웃풋으로 질문에 상응하는 답을 논문 내에서 추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냥 챗GPT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의학 전문가를 직접 섭외를 하여서 검증한 결과 기대와 다르게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LLM 모델인 GPT 4.0 터보가 PDF 의학 논문으로부터 QA 태스크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연구를 통해 제한된 리소스 환경에서 경량화된 오픈소스 LLM 모델을 활용하여 GPT-4 터보 모델보다 나은 성능의 QA 태스크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LLM 모델들에 대한 최신 트렌드 파악, 그리고 연구 논문 이해와 분석, 그리고 코드 구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소타 모델인 GPT 4.0보다 좋은 아웃풋을 생성하기입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 출력하기입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를 통한 프로젝트 고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수요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하기입니다. 우선 LLM QA 태스크를 진행하려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코더,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도입함으로써 언어 번역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 어텐션이란 각 단어가 문장의 다른 모든 단어를 참고하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 또한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NLP 모델들은 크게 인코더 중심과 디코더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코더 중심 모델은 텍스트의 이해와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디코더 중심 모델은 생성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QA 태스크가 문맥 이해에 특화된 버트 기반의 인코더 중심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GPT와 같은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 파인 튜닝과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기술과 같은 추가 작업을 통해 QA 태스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밑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 LLM 모델들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버트 기반의 빅버드 모델, 그리고 의료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이 된 올라프 모델, 그리고 라마2를 파인 튜닝한 로꼬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풋 데이터에 이제 논문 PDF 파일을 넣다 보니까 롱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을 처리할 수 있어야 했기에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호환되고 최대 입력 토큰 수 그리고 성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라마3 모델과 QN2 모델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N2 모델과 라마3 모델의 기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의학 질문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대답만 늘어놓는 등 정확한 QA 태스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 튜닝, 두 번째는 검색 증강 생성 레그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 첫 번째인 파인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인 튜닝에서 주로 쓰이는 로라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로라는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약간 일부분만 떼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인데요.
이 가중치는 프리즈에서 즉 얼려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란색이 10 by 10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차원 행렬인 A와 B를 이제 각각 10 by 1, 그다음에 1 by 10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10 by 1과 1 by 10을 곱해 10 by 10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더해주는 파란색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 속도도 빨라지고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또한 전체를 파인 튜닝했을 때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좋은 결과도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셋을 파인 튜닝인데요. 아래 그림은 수요 기업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샘플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논문 제목이고요. 이제 왼쪽에 프라이머 서열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논문 테이블에서 정확하게 추출을 해서 저렇게 결과값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독 관련된 논문 110개의 PDF 파일을 받았고 아래 예시대로 직접 데이터셋을 라벨링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인데요. 논문에서 프라이머 서열이 나온 부분을 제가 직접 찾았고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아웃풋으로 이제 라벨링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논문이 짧은 건 10장에서 긴 것은 3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라이머 서열이 나오지 않은 페이지에 대해서는 아웃풋 결과를 The answers are not in the paper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질문을 넣고 인퍼런스를 돌려보았는데요. 네, 이제 여기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answer에 있는 이 값을 정확하게 추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answer의 이 아랫 부분은 그 논문이 너무 서열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일단 수기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QN2 7B 모델과 라마3 모델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인 튜닝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타겟 데이터 수의 부족과 데이터 불균형입니다. 총 2,580개의 데이터 중에서 실제 프라이머 관련 답이 있는 부분은 89개로 전체 데이터 수의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he answers are not in the paper가 너무 많아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를 줄여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도 성능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따라서 전체 데이터 수의 부족이 아마 문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추출 품질 문제인데요. 저는 파이뮤 PDF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논문 텍스트를 추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 서열 앞에 5-로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 다시를 파이뮤 PDF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추출을 하였을 때 이제 다시를 9로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예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특수 문자로 추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텍스트 추출 품질이 아마 파인 튜닝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검색 증강 생성 레그를 사용하였는데요. 일단 레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그는 일단 PDF, HTML, CSV와 같은 파일들을 이제 넣으면 이제 파이뮤 PDF 저의 경우에 이제 파이뮤 PDF 같은 텍스트 추출기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텍스트들을 임베딩 모델이 받을 수 있는 크기로 분할 후에 임베딩 모델에 넣어 벡터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벡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벡터는 나중에 검색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 후에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임베딩한 결과가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고 그 결과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LLM 모델에 넣어서 최종 답변을 얻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레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고려한 것은 이제 임베딩 모델의 선택과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고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베딩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MXBAI 임베드 라지 모델인데요. 이제 더 복잡한 텍스트 처리 작업을 위한 대형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또한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GPU와 메모리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한된 리소스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고른 모델이 바로 놈익 임베드 텍스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빠른 텍스트 처리 작업을 위한 모델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빠르고 경량화된 임베딩을 생성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적은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두 개의 모델로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노믹 임베드 텍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서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인데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파시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높은 정확도를 원한다면 선택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초기 설정과 추후 관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크로마는 쉽고 빠른 것을 원한다면 선택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는 그래서 크로마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크로마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개발과 이제 랭체인과의 연동성 때문입니다. 당연히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에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고, 이제 랭체인이라는 말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랭체인이란 엔지니어가 LLM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할 때 중간 단계를 관소화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챗봇이나 대답 모델로 구동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도 랭체인을 활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그를 사용해서 QN2와 라마3 모델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제 QN2는 이제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개덜 하면서 이제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생성을 했고, 라마3는 일부 정확한 답변을 추출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표 부분을 추출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아래에 그 긴 프라이머 서열을 추출을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이제 라마3의 성능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라마3를 기준으로 해야겠다 하고 파인 튜닝이 된 모델에 이제 레그 기법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최종 결과를 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큰 표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GPT 4.0이 이제 추출한 부분이고요.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라마 3이 이제 레그와 파인 튜닝을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추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부 답안을 추출하지 못했던 GPT 4.0에 비해 이제 라마 3은 앤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추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모델을 이제 그라디오를 통해서 데모 모델을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잠시만, 영상을 보시면 일단 PDF 파일을 이제 넣고 질문을 입력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추출을 하면 네, 약 6.7초 만에 이제 정확하게 프라이머 서열을 추출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일일이 읽고 원하는 답변을 직접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약 6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QA 태스크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를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초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6배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했던 실험들의 어큐러시에 대한 자료인데요. 라마3 모델이 레그와 파인 튜닝을 같이 진행하였을 때 0.78의 어큐러시를 갖는 GPT 4.0 모델보다 성능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매독에 관련된 의학 논문에 특화되어 있지만 논문을 바꿔주고 해당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만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다양한 도메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초반 프로젝트 목표 5가지였던 이제 LLM QA 태스크 최신 트렌드 파악과 기존 소타 모델보다 좋은 아웃풋 생성,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 출력, 그리고 A/B 테스트를 통한 프로젝트 고도화, 다양한 도메인의 수요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전부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소감인데요. 네, 제가 한국 딥러닝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이제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라미터 조정과 이제 로라, 인베딩 모델, 벡터 DB 등 이제 다양한 변화를 주는 기술적인 측면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딥러닝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었던 저였기에 초반에는 되게 막막했었는데요. 트랜스포머부터 이제 NLP 모델, 로라, 레그까지 차근차근 많은 논문도 읽고 코드도 따라해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 결과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제의 방향성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시도해 볼 수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이제 팀원들이 다 좋은 이제 이유로 다 떠나가게 돼가지고 혼자 남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그래도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 2달 동안 아마 노년 한국 딥러닝 본사로 출근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동안 좀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제 멘토님, 권여운 멘토님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피드백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마지막에 혼자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먼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드릴게요. 그 우선 OCR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네. 그 아까 파이뮤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네. 일단 사실 제가 많은 라이브러리를 좀 써봤는데요. 파이뮤 PDF라던가 아니면 파이 PDF2, 그다음에 뭐 PDF 플럼버 등 이제 많은 텍스트 추출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가장 그래도 이제 비슷하고 성능이 좋게 나온 게 파이뮤 PDF여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때 데이터셋을 이제 직접 라벨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추출이 안 되는 부분은 인풋 데이터로 넣었을 때는 이제 그냥 추출이 안 돼도 그냥 그렇게 훈련을 하자 이렇게 했고, 아웃풋 데이터에서 만약에 잘못 나온 경우는 제가 이제 수기로 직접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벨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게 라벨링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특정 기업 그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하는 이제 회사 OCR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M으로 시작하는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뭐 다큐먼트 뭐 인텔 뭐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 실제 써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싱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학습하실 때는 GPU 자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GPU 자원은 그 한국 딥러닝 거 GPU 훔쳐서 썼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GPU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시거나 할 때 그 뭐 나중에는 이제 서빙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그 뭐랄까 지금은 그냥 단일 로라 어댑터로 이렇게 붙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 서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긴 한 거고, 만약에 그 이제 요 과제를 던진 그 업체의 요구 조건이 더 늘어난다 하면은 사실 또 다른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이제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하나의 로라 어댑터로 여러 개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켜도 되겠지만은 뭐 이미 잘 학습시켜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다면 뭐 추가로 이제 그 신규 로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라마 3의 멀티 어댑터로 이제 동작시킬 수 있는 뭐 VLLM이라든지 이제 TRTLM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빙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궁금한 게 평가 부분이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예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사실 이 어큐러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그냥 다른 무슨 지표를 사용하기보다 제가 직접 그 100개의 논문을 가지고 성능이 잘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으로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서 이제 휴먼 이밸류에이트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큐러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거의 100개의 논문 중에서 이제 라마3의 레그와 파인 튜닝을 했던 모델이 이제 약 81개 정도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0.81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GPT 4.0 모델은 0.78, 78개가 나와서 그렇게 어큐러시 평가했습니다. 네, 평가할 때도 이제 요즘 보니까 대략적으로 벤치마크를 통해서 뭐 MMLU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라가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LLM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자동화 이제 하고, 마지막에 또 사람이 이제 평가하시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평가를 먼저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 추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 좀 활용해서 하시면 좀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는 몇 가지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아까 전에 보면 인코딩 문제 때문에 특수기호 같은 게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문자 인코딩 쪽이라서 인코딩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거라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학 논문이라서 대부분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베딩 같은 것도 언어 인베딩 그런 것도 다 웬만한 것들이 다 쓰여질 텐데, 문서가 만약에 뭐 한글이 주로 이룬다 이러면은 뭐 한글에 맞는 인베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서 인베딩도 그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원래 이거 PPT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파인 튜닝 먼저 하시길래 레그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레그를 왜 안 쓰고 파인 튜닝을 먼저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으로 접해 보시는 분야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좀 강화한 그런 쪽이라서 아마 많이들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될 부분이라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걸 이제 발표를 하시고 끝나실 수도 있고 논문을 쓰실 수 있는데 논문을 쓰신다는 전제하에는 일반적인 공개 데이터셋,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혼자 하기는 복잡한 부분이라서 네,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혼자 하셔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연찮게 아침에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써본 게 구글 노트북 ML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건 뭐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상품이긴 한데 보니까 걔 같은 경우도 URL이나 PDF 이런 거 입력 소스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글을 써줘라는 그런 느낌의 이제 상품인데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품으로 나온 약간 좀 상품성으로 봤을 땐 극한까지 간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 들으면서 그 라만 모델의 매독을 학습했다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실 때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려면 이제 학습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제 논문에서 질문과 답에 대한 네.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논문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진짜 논문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프라이머 서열 나오는 부분을 진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렇게 추출해서 라벨링 작업을 제가 직접 해서 학습시켰습니다. 아, 그럼 논문을 본인이 다 읽고 네, 거기서 제가 다 읽고 프라이머. 질문과 답을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네, 수 맞습니다. 있네요. 네. 아, 네. 프라이머 서열이 또 이제 보통 한 논문당 보통 한 페이지 정도에만 이제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100개 논문을 해봤자 뭐 거의 최대 한 100개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파인 튜닝이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서 설명했듯이 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들면 저런 간단한 뭐 논문 한 장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논문을 있는 질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스트럭션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그냥 제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거는 원하는 이제 기업에서 알아서 라벨링을 해서 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논문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정해지면 약간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약간 일반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을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전체를 엄청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기에는 좀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전혀 그 상용화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네. 이거에 인스트럭션을 만들 정도면 사실 이 시스템이 필요 없거든요. 그분이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기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큰 회사들에서는 이제 또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아마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답을 알고선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라그를 가지고 인스트럭션을 만듭니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라그가 되잖아요. 근데 라그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파인 튜닝을 하게 될까라고 혹시 그런 부분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통 렉으로 이제 상성하게 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을 이제 많이 추출을 하거나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아마 있어가지고 추측이신 거죠? 할루시네이션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인 튜닝을 해도 할루시네이션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